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참 대변 강의 만나기 어렵네요. 이태원 크롭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한 학기 15주 강의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까지 치면 16주가 되는데 이번 주가 11주예요. 그래서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나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실습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이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래서 6장 연습 문제 복습 있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금 4장, 5장 연습 문제 복습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10장 연산자 중복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장 연습 문제를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문제들이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대면 강의를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로 해보라고 이렇게 내줬을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줬을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 문제 직접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씩 연습 문제하고 그 연습 문제의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한 번이라도 더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하나라도 더 봐라.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6장은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러분들 객체 배열입니다. 객체가 하나의 요소가 되는 배열.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클래스라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 소위 말하는 동적 배열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6-1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입력받고 그 개수만큼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벡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라. 근데 범위 기반 루프를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를 입력받고 벡터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우리 이제 어레이 선언할 때 어레이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꼭 include iostream하고 include 벡터입니다. 벡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cin 사이즈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벡터 정수형 int 넣고 100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받아와서 우리가 VEC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를 돌려서 어디까지? 사이즈까지. 그쵸?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정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거기 100, push 언더바 100입니다. 거기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n값을 벡터의 요소에다 값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값의 초기값, 최소값의 초기값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for loop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범위죠. 범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우리 문제에 범위 기반 루프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기반 루프, 프로프가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V가 맥스보다 크면 더 큰 값이면은 최대값을 바꾸고, 최소값 미니멈보다 MIM보다 작으면은 최소값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출력, 최소값 출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새로이 나온 게 바로 이제 그 동적 배열 벡터 개념 이용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의 개수를 입력받고 그 개수만큼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벡터에 저장하라. 그리고 그 문자열을 알파벳 순 정렬하는 소트 함수와 스트링 클래스와 연산자 그 부등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해결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벡터가 하니까 벡터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게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하나 추가되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 컴페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있죠? 스트링 두 개를 받아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 이제 알파벳 순 정렬을 하기 위해니까 비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크냐, 그 불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제 그 P가 Q보다 작으면 참, P가 Q보다 크면은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메인이 있고요. 인트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개수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Cin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되는데 이번엔 문자열입니다. 스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 사이즈 요건 아까랑 개념이 똑같죠. 그 다음에 for loop를 돌리고 n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하고 n을 받아와서 그 벡터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쵸? 그쵸? forloop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sort 명령어 있죠? sor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100 v.begin 시작서부터 v.in까지 그 다음에 compare를 해주는 겁니다. 소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orloop로 요게 범위에서 우리 이제 그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요거 교과서에 그 소트 요것들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공부를 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클래스 중에서 이제 컨택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그 클래스에서 흔히 쓰는 건 몇 개지 얘기했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이게 person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름 있고 name이란 변수, 전화번호, tel 변수, 그 다음에 이게 그 콘택 객체 3개를 저장하는 동적 배열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연락처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동적 배열에 한번 저장해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IO 스트림, 알고리즘, 벡터, 스트링 이런 그 인크루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택 클래스 있죠? 그 퍼블릭에 네임 텔하고 그 초기화 되어 있고 프린트하는 멤버 함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퍼슨이라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벡터가 있고 콘택 그겁니다. 콘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트란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loop를 3개를 누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name, tel 이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입력해서 tel 그 다음에 contact 클래스에서 C라는 그 객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name하고 tel을 넣고 그 다음에 list pushback을 해서 벡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객체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검색을 해봐야죠. 검색을 해서 탐색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름을 cin에서 입력받고 그 다음에 콘택에서 우리가 이제 forloop를 돌려서 범위 합니다. 그래서 v.name입니다. 그래서 우리 찾고자 하는 이름과 같으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출력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개념은 간단하죠? 예, 그래서 6장에서 배운 동적 배열, 그걸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떨렁 예, 소개만 해주고 끝나지만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입력해보고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배울 내용은 연산자 중복하고 프렌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중복,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중복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 연산자 중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플러스라는 경우는 이제 정수나 뭐 실수 같은 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객체, A라는 객체하고 B라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원래는 그냥 못하죠. 그쵸? 근데 이게 연산자 덧셈의 의미를 우리가 중복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덧셈, 숫자 덧셈 하듯이 객체 A하고 객체 B를 이렇게 더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우리가 새로이 정의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플러스하고 어때요? 똑같아진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벡터인 경우입니다. 벡터는 P라는 벡터하고 Q라는 벡터를 넣습니다. P 플러스 Q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게 써야 우리가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쵸? 이게 꼭 벡터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공부한 복소수 있죠? 콤플렉스. 그치? 복소수도 똑같죠. 이게 그냥 이렇게 덧셈으로 연관자를 펴주는 게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벡터를 이제 v1, v2라고 한 다음에 그냥 더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덧셈이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걸 써야 되겠죠. 어느 게 더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복소수 했던 거 기억나죠? 복소수에서도 덧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add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연산자 중복으로 덧셈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스트링 있잖아요. 문자열 두 개 더하는 거 우리가 했죠? 기억이 납니까? 여기 보면 스트링 S1, 로그1, 스트링 S2, 스타워즈 스토리라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S3가 있는데 스트링 S3는 S1 더하기 S2. 이게 숫자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S1하고 문자열 S2를 두 개를 더해줘서 출력을 해보면은 로그1, 스타워즈 스토리 이렇게 우리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게 뭐야? 여기 들어와 있는 S1하고 S2 요게 바로 연산자 중복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출력을 해보면은 로그1, 스타워즈 스토리가 출력이 되고 당연히 S1과 S2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렇죠? S1하고 S2가 서로 같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불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연산자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근데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복할 수 없는 연산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 연산자, 멤버 선택 연산자, 우리 점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멤버, 점 스타,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이런 것들은 중복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바깥에 있는 나머지 연산자들은 다 중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 중복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직접 어떻게 쓰나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오퍼레이터에다가 이렇게 연산자 기호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스타 오퍼레이터 슬래시 나눗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산자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환형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연산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자 중복을 정의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V1 더하기 V2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클래스다. 클래스에 전용이 된 객체다.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V1하고 V2에다가 플러스 오퍼레이터 있죠?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게 새로이 연산자 중복으로 의해서 정의된 오퍼레이터 플러스에서 V2를 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연산자를 함수로 변경을 해서 호출을 알아서 해줘요. V1 플러스 V2 해주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직접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벡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 벡터 x하고 y를 우리가 성분으로 가지고 x 성분, y 성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 벡터 엔드 그 다음에 v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새로운 녀석이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더한 다음에 새로이 이렇게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이 벡터 컬럼 오퍼레이터 플러스 마이 벡터 엔드 v2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덧셈을 해준 다음에 그걸 새로운 마이 벡터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장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새로운 객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my 벡터 v2 그쵸? 그 다음에 v.x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거 지금 정의된 my 벡터 v하고 v2의 x 성분 이렇게 그쵸? 연산자 중복의 내용이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는 y 성분끼리 더하라. 그쵸? 그 다음에 v를 리턴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메인에 보면 my 벡터 v1 그쵸? 정의되어 있고 초기화까지 되어 있죠. v2 초기화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y 벡터 v3인데 v1 더하기 v2다. 둘을 어떻게 돼요? 연산자 중복으로 정의된 얘를 연산을 해서 v3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쵸? 그리고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다오. 그렇죠? 그러면 v1 더하기 v2는 v3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3이니까 4가 x 성분, 2 더하기 4가니까 6이 y 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2.string 이렇게 해서 4.000 이렇게 우리 되겠습니다. 그쵸? 앞에를 달면은 string to st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출력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 중복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동동이죠. 이퀄 연산자죠. 이퀄 연산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임이죠. 그 안에 시간, hour, min, minute, sec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 오퍼레이터 이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하고 엔드 t2. 근데 그 안을 놓고 보면 시간이 같고, 그렇죠? 분도 같고 초도 다 같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서로 다르냐? 그러면 그 같은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이제 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예, 연산자 중복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메일을 보면 T1, T2 이렇게 우리가 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중복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과 거짓을 1, 0이면 좋은데 네, 그 true, false로 우리가 바꿔서 설정하는 겁니다. cout, set f, cout bool 알파 이렇게 하고 요걸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1, 0이 아니라 false, true, false로 출력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cout 합니다. T1과 T2가 같냐 이겁니다. 같죠? 그렇죠? 예, 그러면 true가 되고 C1과 C2가 서로 다르냐? 같으니까 이건 거짓이 되죠.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이 아니라 true, fals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요 연산자가 바로 연산자 중복이 돼서 해주는 거고 연산자 중복의 정의는 여기 불 오퍼레이터 이퀄 이렇게로 연산자 중복이 되고 연산자 중복의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5절에 있던 우리 증가 연산자죠. 플러스 증가 연산자의 중복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체적으로 직접 그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순서를 바꿨네요. 내가 미안합니다. 예,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연산자의 우리 플러스 우리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운터 있죠? 우리 개수 숫자를 세는 거, 그 몇 번인가 카운터 세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밸류를 우리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리턴 스타 디스를 해줍니다. 그쵸? 우리 이제 그 좀 주소죠, 주소. 디스 이 밸류에 대한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연산자가 이 카운터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그 안에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는 value라고 하는 연산자를 증가시키고 그 반환을 해줘라. 근데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예, 지워지죠? 그러니까 그 주소 글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이 변경된 값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메인을 보겠습니다. 카운터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 get value 현재의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C입니다. 이게 그 C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value가 이미 정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의 값 C.get value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0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카운트 값이 0이고 플러스 C니까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문법을 잘 보기 바라요. 순서가
카운터라고 클래스 정의죠. 그 다음에 AND가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터 플러스인데 그러면은 그 안에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을 증가시켜라.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라지지 않게 그 주소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바깥에서도 증가된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C면은 그 중복 정의이 된 증가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가 연산자는요, 이게 우리 공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앞에서도 써도 되고 뒤에 있어서도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후위 연산자의 그 플러스 중복도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C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콘스턴트, 카운터,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정수, int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템프, 이퀄, 스타디스 현재 상태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템프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 상태를 저장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 인트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참조자가 아닌 객체의 복사본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가 우리가 뒤에 실행되어야 되니까 현재 객체를 상태를 보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값 y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을 반환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환된 임시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이게 그런 주의사항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대입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이 객체들이 이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테면 여기 지금 보여준 게 박스잖아요. 박스에서 B1, B2가 있다고 합니다. 그 B1 이퀄 B2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게 바로 뭐예요? B1을 B1 이퀄 B2라고 하면은 이게 대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B1에다가 B2를 우리가 대입을 해줘라. 네. 근데 이 녀석들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객체가 있다면은 이 객체에서 대입하고자 하는 그 이퀄이죠. 이퀄 그 대입 연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제 그 3차원이니까 길이, 폭, 높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박스 앤드 오퍼레이터 이퀄입니다. 이게 새로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onst 박스 앤드 b2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기 this 랭스에다가 b2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랭스는 랭스에다 대입하고 width는 width에다 대입하고 height는 height에다 대입하고 그쵸? 그리고 이거를 반환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객체 사이에 대입 연산 중복이 된 거죠. 이게 원래 있었던 우리 이퀄은 뭐예요? 우리 보통 뭐 7순위, 정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잖아요. 근데 이게 객체도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그 대입 연산자도. 그래서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 있죠? 요소들을 다 치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게 이런 식으로 중복 정의해서 치환시켜 봐라 이겁니다. 자, 사용하는 거 보죠? 그래서 B1 30, 30, 60 그리고 B2는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B1은 디스플레이 하면은 앞에 우리 그 랭스, 위드스, 하이트 각각 값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녀석이죠. Cout 해주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B2 equal B1 이게 연산자 중복을 이용해 주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B2를 디스플레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1 값을 B2 값을 그대로 대입해 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30, 30, 60이면은 B2도 30, 30, 6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요, 참조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입 연산자는 연속적으로 정의될 수 있죠. 그래서 B3는 B2 equal B1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반환 값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서 참조자가 반환된다는 걸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거 우리 이제 복사 연산자를 배웠잖아요. 앞 챕터에서. 그래서 구분을 꼭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my array first 하면 이제 기본 생산자죠. firs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y array second 가로 열고 first 가로 닫고 하면 뭐예요? first를 가지고 second를 이제 복사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third equal first 해주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복사해 주는 겁니다. third 가로 열고 닫고 first 해주면 역시 복사 연산자인데, 그쵸? my array가. 근데 그냥 우리가 second equal third 하지면은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미 생성된 second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third의 값을 복사를 해서 다른 객체로 복사를 해서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입 연산자가 되겠죠. 복사 연산자가 아닙니다. 복사 생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6장이 좀 남았는데요. 6장이 좀 남았는데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7장 인덱스 연산자의 중복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복습을 했죠. 6장. 예, 그러니까 우리 7장 연습 문제 복습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꼭 해보기 당부하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408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증감연산자 중복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작성해보고 실행하면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예, 꼭 뭐 이렇게 실습을 해본 학생들한테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리포트가 되죠. 진짜 해봤는지 이렇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